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그레고리 팩, 오마 샤리프, 그레고리 팩 그리고 오마 샤리프 주연의 맥켄나's 골드. 이거는 우리나라 제목으로 이제 맥케나의 황금이라고 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극장 공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1969년 작품이고 해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TV로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TV로는 그거는 기억이 나고 제가 봤거든요. TV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좀 기억이 나요. 이렇게 클라이맥스 장면이라든지. 또 이제 명화극장인가 무슨 주말의 명화인가 토의 명화,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뭐 케이블 TV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채널 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헷갈리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중파가 몇 개고, 뭐 또 뭐 공중파가 뭐 예를 들어서 전국 공중파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개다. KBS 1, 2 그리고 이제 MBC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뭐 KBS도 이렇게 채널이 많잖아요. 뭐 MBC도 채널이 많고 막 이래서 조금 요즘은 좀 정리하기 힘든데, 채널 같은 거를 케이블 TV 이렇게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 이렇게 하면 역사가 너무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케이블 TV가 등장하기 바로 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까지의 어떤 구성 체계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방송, 이 옛날에 TBC라고 있었어요. TBC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통폐합, 이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언론 통폐합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 채널이 이제 KBS 제2방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가 나와서 이제 복잡하기 전까지 이제 구성 체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KBS JLTV, KBS JTV, 그리고 MBC, 그리고 교육 TV가 있었지만 그거는 나는 조금 틀렸던 거 알고 있고, 이렇게 주파수가 그거는 광고가 없고 이렇게 교육 방송만 내보냈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MBC가 있고 미국 방송 FKN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 요즘이야 무슨 액션 채널 무슨 채널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하기도 힘들고, 또 모르겠어요. 요즘 영화들은 더빙 성우를 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안 쓰죠. 영화 전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이제 TV에 예전에 공중파 KBS 1, 2, MBC 이렇게 그런 데에서 이제 영화를 틀어줄 때는 이제 더빙 그러니까 성우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성우를 써서 영화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꼭 이게 한국 뭐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좀 비판적인 게, 왜 영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아누 리브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진짜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데 왜 한국 성우가 나와서 이거를 못 듣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은, 우선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더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트렌드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 갔었는데, 멕시코 에서도 이제 미국 영화를 들을 때 다 더빙으로 이렇게 스페니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 더빙 성우들이, 멕시코 성우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발달된 게, 일본도 굉장히 발달됐고 성우 문화가, 왜냐면 일본도 마치 성우를 쓰기 때문에 영화를 TV에서 이렇게 방영해 줄 때, 우리나라도 이게 뭐 장유진이라든지 배한성이라든지 뭐 유명한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성우들 있지 않습니까? 성우들이 그게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자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자막이라고 하는 걸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놓칠 경우가 있고, 좀 늦는 사람, 이거를 자막을 이렇게 보는데 하는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고, 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자막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 이유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언어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막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몰랐죠, 어릴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그래도 좀 들을 정도의 어떤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막이라고 하는 게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사모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걸 너무 압축해서 뭐 얘기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압축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표현적인 면보다는 이제 내용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서 자막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뭐 꼭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자막 처리를 했을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허리우드 미국 영화만이 이제 우리가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아시아 영화라든지 유럽 영화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다 미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이 문화는 다 이제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문화적 생활이 더 풍족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서서히 이제 자기 나라 허리우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영화라든지 유럽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본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프레젠팅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어 자막을 다느냐 일본 영화에, 아니면은 영어 더빙을 놓느냐, 이거 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더빙한 거를 내가 봐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런 게 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자막 처리, 더빙 처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 트렌드고,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오리지널 이렇게 가지고 자막 처리해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제3TV, KBS 제3TV에서 이제 그 오락 영화가 아니라 예술 영화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막 처리를. 왜냐하면은 좀 이 작품 자체를 좀 이렇게 잘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의도가 있었겠죠, 뭐 그 제작진의, 그 방송 제작진의. 근데 이제 그 KBS, MBC 이런 쪽에서 이제 오락 작품을 이렇게 보여줄 경우에는 거의 100%, 거의가 아니라 100% 자막 성우가 나와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보여줬었고, 그 TV에서도 이렇게 영화의 지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높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착각을, 그러니까 투웨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투웨이.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 한 50년 전이다라고 하면 언제 50년, 지금부터 50년 전 1962년 이 정도죠. 약 50년 전 한 70년 전 이렇게 돼가면은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뭐 그때는 무슨 TV도 없었고 뭐 이렇게 영화는 있었지만 뭐 이렇게. 근데 요즘 어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겨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이제 70년 전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안 즐겼으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어떤 여가 활동이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좀 축소가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투웨이 착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년, 30년 정도 간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획기적인 어떤 리볼루션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지금 한 2012년에 30년 전이 언제? 1980년 정도 되잖아요. 그건 1980년도에 우리가 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랑 2012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질적으로 그렇게 바뀐 건 난 없다라고 는 생각. 그게 좀 착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는, 모든 것들이 어떤 좀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발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발전이 됐지 전혀 없었던 개념이 갑자기 나왔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하나 나온 게 예를 들어서 80년이라고 하면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만 해도 벌써 이렇게 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통신을 시작한 사람은 통신이랑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통신을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도래를 환영을 했을 거예요.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그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특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의 문화를 향유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게 무슨 얘기냐? 아이디어가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냐? 진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안 나와? 좀 이렇게 삼성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IBM 뭐 하는 거야?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이 불편한데 이거 뭐 우리 다 보통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야?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신할 때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받는다. 어떤 사진을. 요즘은 뭐 이렇게 영화 이런 다운로드 엄청나게 빨리 되잖아요. 고속화가 돼서. 예전에는 통신을 할 때는 무슨 사진 하나 다운로드 받는 것도 뭐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걸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진 하나 다운로드 1시간 걸리는 거를 야 대단하다. 사진까지도 다운로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사실 왜 이렇게 늦냐. 사진 하나 다운 받는 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인간의 어떤 테크놀로지가 사진 하나 다운 받는 거 이렇게 늦어? 야 팩스보다 더 늦네 컴퓨터가 통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 야 왜 이렇게 빨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야 더 빨라져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그 어떤 쌍방 이렇게 미스언더스탠딩이 뭐냐면 이제 너무 젊은 세에서 지금 1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30대 이래서 막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또 몰라요. 근데 현재 30대 정도면 20년 차이고 40대면 30년 차인데 30년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질적인 어떤 사고방식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뭔가 이렇게 30, 40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암울한 시기를 보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당시에도 다 영화가 있었고, 극장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컴퓨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락 뮤직도 있었고, 뭐 이렇게 춤추는 데도 있었고, 클럽도 있었고, 바도 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30, 40대 사람들은 뭔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는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애들 바라보다 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진짜 생각해보자 이거요. 40대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 그 당시 다 있었잖아요. 생각해봐요. 나이트클럽도 있었고 그 당시 나이트클럽이 지금보다 못하냐 전혀 그 당시 나이트클럽이 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나이트클럽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것도 굉장했고 그 당시 사람들도 더 많이 갔었고 그런데 그리고 뭐 판 틀어주는 뭐 바 이런 데도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80년대 그런데 영화는 중요한 어떤 엔터테인먼트였고 어떻게 보면 영화의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게 더 컸었을 수도 있어요. 요즘보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옆길로 샜는데 뭐냐면은 KBS, MBC 그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죠. 프라임 타임이 뭐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다 집에 와서 학생들은 학생 뭐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와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앉아서 TV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저녁 타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프라임 타임이 뭐냐면은 저녁 시간에 7, 8시, 9시 정도 되는데 프라임 타임이 뭐 10시까지도 뭐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그 당시에는 다 있으니까 집에. 뭐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뭐 화요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슨 뭐 공부도 해야 된다 무슨 뭐 내일 뭐 준비도 해야 된다 내가 일찍 자야 된다 이렇게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또 모를까 이제 토요일 금요일 뭐 특히 토요일 뭐 그 당시에는 뭐 5일 근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토요일 정도 되는데 토요일 그러면은 프라임 타임이 9시 정도가 되는데 9시 정도에 뭐를 했었냐면은 10시, 9시 정도 되는데 영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더 중요했어요. TV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화를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 전혀 이렇게 숨기고 가지고 있다가 딴 때 안 보여주다가 딱 그 프라임타임 토요일 저녁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틀어주고 있고 오히려 안 하죠. 그 시간에. 지금 명화극장 이렇게 토요일 명화 주말에 명화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 프라임타임을 차지했었던 게 딱 3개가 있는데 KBS 제2 TV에서는 이제 그
내가 난 9시로 해서 난 10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명화극장은 10시였어요. 일요일. 근데 이제 그 토요명화 KBS 제2방송이죠. 토요명화가 9시였고 그리고 그 전에 사랑방 중계 원종배랑 그 예전에 좀 그 유명했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 영화평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조선일보 이제 그 칼럼니스트면서 이제 그 타계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사랑방 중계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제 끝나면 이제 토요명화가 시작했어요. 그게 토요명화고 그다음에 MBC 쪽에서 이제 주말의 명화가 이제 같은 시간대 거의 같은 시간대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주말의 명화 그 전 시간에 뭐를 했었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요명화 그러니까 토요일에 했었으니까 토요명화고 이제 토요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의 명화라고 하는 거를 했었어요. 이게 다 이제 성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이제 KBS 제1방송에서 명화극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명화극장. 그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10시부터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세 개가 국산 영화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외국 영화를 틀어줬었는데 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앉았거든요. 그 당시부터 많은 가족들이 즐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 허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80년대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온 가족이 즐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즐긴다라고 하는 게 요즘 무슨 메가박스니 CGV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는 영원해요. 영화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그리고 영화가 상업화된 그 시점부터 영화는 중요한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한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였고 문화 국가를 초월해서 북한도 영화는 하나의 굉장히 큰 엔터테인먼트 북한에서마저도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감상하는 방법은 좀 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혼자 감상할 수도 있고 여럿이 감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극장 문화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 하면서는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이랑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감상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디오 뭐 이렇게 레이저 디스크 나왔다가 무슨 DVD 나왔다가 블루레이 나왔다가 지금 다운로드해서 뭐 그건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맥락이 그 매체만 틀릴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떤 포맷이 조금 틀려지겠지만 뭐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는. 그래서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발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영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제 영화를 하나의 그 사실을 그 기록해 두는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게 아니라 이것을 그 가상의 어떤 그 스토리에 맞게 그 배우에게 연기를 시켜서 그거를 찍은 다음에 그걸로 풀로 이어서 2시간 정도로 만든다 이렇게 보여주고 감정을 선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벌써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잖아요. 무성영화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근데 그거는 대단한 누가 그거를 처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씩 이게 그 이노베이션을 거쳐가지고 이제 영화화 됐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그 컬렉티브 인벤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컬렉티브 인벤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즐겨왔다. 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0, 70살 이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뭐 로마의 휴일도 봤고 그 사람들 배너도 봤고 다 그 당시에도 유명한 영화가 있었고 다 즐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켄나의 골드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맥켄나 골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뭐 명화극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 필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KBS 쪽이었는지 MBC 쪽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한 영화 중에 하나고 이게 그 명화극장 시작할 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뭐 그게 그 로드리고의 그 알랑페스인가 이게 기타 협주곡인데 그 음악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뭐 매너의 장면이라든지 무슨 장면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거기에 이제 맥켄나의 그 황금이 맥켄나스 골드의 이제 클라이맥스 장면이 이제 그 금광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 거기를 이제 이렇게 말을 타고 도망가는 장면인데 이제 그 장면이 또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켄나스 골드는 왜냐 오락 작품이고 그렇게 뭐 영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중요한 그것을 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 좀 저나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 영화의
그 제목은 모를지언정 이 영화를 딱 보여줘가지고 그레고리 팩이 나온 이 영화를 딱 보여줬을 때 한번 내가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그렇게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 당시 어떤 방송이 어떻게 됐었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됐었더라든지 그런 좀 여담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영화를 그 어렴풋이 그 TV에서 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라스쿨세스 도서관 퍼블릭 그 라이브러리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워낙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뭐 그때 봤었으니까 한번 확실히 좀 봐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게 좀 됐어요. 뭐 이렇게 최근은 아니고 잠깐만요. 수첩을 보자면 마켓나스 골드가 언제쯤 봤냐면은 좀 됐어요. 그 잠깐만요. 왜 없지? 잠깐만 잠깐만요. It's the rope that's not for you, Joe's better in the girl. 그게 없냐? 로마 메리 포핀스 글램플리. 이게 와 작년 가을쯤에 봤어요. 작년 가을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제 확실히 이게 TV에서 틀어줄 만한 영화구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화가 잘된 영화도 아니고 굉장히 그 좀 엉성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도 이 영화는 그 돈을 벌려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 극도로 좀 이렇게 그 오락적 요소를 이제 그 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는 안산맞춤이잖아요. 그 TV에서 틀어주기에 그 TV에서 아까 전에 좀 프라임 타임이라 그랬는데 프라임 타임 주말에면 토요명화에서 이 영화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 가족이 모여갖고 심각한 영화를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싹 비우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를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TV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역시 이런 영화가 좀 틀어줄 만한 영화였구나. 그 당시에 자주. 그러니까 재미를 충분한, 어떻게 보면은 좀 골빈 재미를 선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그레고리 1969년 뭐 그레고리 팩의 전성기는 지났죠. 그래도 이제 그 인류 배우가 나온 영화고요. 그레고리 팩이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 두뇌 좀 몸도 클 뿐더러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액션 장면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레고리 팩이. 그리고 좀 힘들어 보이는 뭐 그런 게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팩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마 샤리프가 나옵니다. 1969년 정도면 오마 샤리프가 아직도 전성기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라비아 로렌스에서 이제 조연나무상을 받거든요. 아라비아 로렌스가 이제 1962년 그 작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이제 데빌 린 감독 영화의 닥터 지바고에서 이제 지바고 연기를 하죠. 1965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퍼니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윌리엄 웨일러가 이렇게 만든 이제 그 만년의 작품이죠. 만년의 작품인데 이제 그 바브라 스트레이샌드가 주연인, 거기에서 이제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의 이제 유태인 그 애인, 남편이죠. 나오고 퍼니걸. 그 다음에 이제 맥케나스 골드 이렇게 1969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오마 샤리프가 이제 그 전성기 때 이제 나온 영화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그 허리우드 어떻게 보면 대작이거든요. 대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록바스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블록바스터. 그리고 이제 감독도 이제 유명한 이제 제일리 톰슨이라고 해가지고 나바론의 요새라고 하는 이제 전쟁 영화를 감독을 했었던 뭐 이렇게 액션 감독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락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지만은 일단은 허리우드에서 인류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겉포장은 굉장히 그 인류 영화 로 만들었지만은 이제 영화를 실제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 좀 센세이셔널한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잔혹 묘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잔혹 묘사 좀 이렇게 섹슈얼한 거를 좀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시도를 했죠. 이렇게 그 원나이트 잭이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크리스트 우드 나오는 그 달라 트로리지라든지 이제 뭐 60년대는 이제 서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존 웨인이 나오는 그런 서북 그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스파게티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의 저예산이면서 그 좀 삐딱하게 좀 이렇게 서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이 웨스턴이 그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는 장르로서 이제 그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뭐 그런 식으로 그레고리 팩이 어떻게 보면 정통파 배우면서도 그렇게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1969년에 이제 웨스턴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센세이셔널한 부분이라든지 그 맥켄나스 골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인디안의 전설에 나와 있는 이렇게 금광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드러시의 어떤 그런 건데 이제 골드러시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디아나 존스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영화가 그 신화적인 거,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금이라고 하는 어떤 미네랄이죠, 광석. 그러고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거고 금이라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그 인디언의 전설이라고 하는 거를 가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 숭고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가가지고 금강을 캘 경우에는 어떤 그 큰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이다. 뭐 이런 그 신화적인 것도 가미를 해요. 그게 바로 이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건 레이더스죠. 첫 번째 그 성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그 유물이지만은 그것은 어떤 신성스러운 어떤 그런 게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학의 목적으로서 그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다루다가는 함부로 다루다가는 어떤 그 벌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해리선 포드 이렇게랑 애인 그 남겨두고 다 죽었잖아요. 그 벌을 받아서 어떤 하늘에.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벌이 내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그 서부극 플러스 어떤 모험 활극 플러스 좀 신화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영화는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제 그 골드러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불을 찾으러 이제 가는 어떤 이 야심에 찬 어떤 그 개척 정신 뭐 이런 식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제 말도 안 되는 인디안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인데 뭐 어쨌든 뭐 인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영화에서는 인디안의 어떤 전설을 그 고지 믿어서 이 목숨을 건 어떤 탐험에 나선 어떻게 보면은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렸어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레고리 팩 빼고. 근데 마지막 결국은 그레고리 팩이랑 그레고리 팩 그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만 이제 금을 독차지해서 이제 간다라는 식으로 결국은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빼고는 다 탐욕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에서 왔다가 다 죽어요. 그게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제 레이더스, 러스트 아크랑 이제 다 이렇게 했다가 다 죽잖아요. 그 두 명 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금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군상들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역시 그 전통적인 그 웨스턴이랑 그 거리를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좀 이렇게 뭐라냐 이 어딘가에서 이거는 제 쿼트는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닌데 어디서 보니까 이 스파게티 웨스턴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어떤 허리우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일조를 가한 면도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재미를 주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존 웨인식 그 정통 웨스턴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들 시대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 감을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오락적 감을. 그래서 이제 그런 유행이 좀 늦죠. 허리우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 늦죠.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만든 그런 영화가 히트를 쳤더라라고 하면은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돈을 막 퍼부어갖고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플러스된 점도 있지만은 그 뭔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레고리 팩이 그런 좀 정통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미스매치 한 면도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영화를 이제 좀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천박한 느낌, 좀 이렇게 돈은 많이 투자했지만은 그리는 그 묘사라든지 재미를 주는 어떤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저예산 영화에서 많이 다루어진 어떤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굉장히 투자한 삼류영화다, 뭐 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돈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삼류영화다 이러면 좀 천박한 느낌 들 거 아니에요. 그 고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영화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영화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웨스턴 서부극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있거든. 인종주의적인 그 장르거든요. 난 그런 거를 이렇게,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서부극을 좋아했어. 서부극을. 왜냐면 나이가 그 우리 아버지가 서부극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서부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액션 영화, 그 당시 오락 작품으로서의 대표적인 장르였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한다,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 그러면은 서부극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는 그렇게 서북을 뭐 이렇게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은, 또 서북을 봤을 경우 뭐 인종주의적인 뭐 이런 걸 느끼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좀 알고 역사를, 그리고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서북을 봤을 경우, 야, 좀 너무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 좀 이렇게 조금 그러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보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영화는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래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긴 보는데, 그런 거랑 이제 가미를 해서 이렇게 좀 인종주의적인 거 이런 걸 이렇게 접했을 경우에는 좀, 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정말 몇몇 작품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 말론 블란드의 원 나이트 잭이라든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굉장히 그 앞선 웨스턴 서부극 빼고 이제 정통적인 그 웨스턴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 걸 굉장히 느끼는데, 여기에서도 꼭 뭐라면은 이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래서 그 원주민, 그 미국 원주민은 그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야만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그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이렇게 기병 굉장히 많잖아요. 기병대랑 뭐 그런 것도 뭐 학살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왜 그 사람 원래 살고 있는 게 저 땅인데, 기병대들이 그 유럽에서 배 타고 건너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배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에 전쟁을 해서 죽인다, 그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학살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많이 묘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꼭 뭐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항상 이렇게 습격을 하면 그것을 방어를 해서 뭐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끝난다든지, 여기서도 좀 그런 게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꼭 그 서부에는 이게 몇 가지 구도가 있어요. 구도가 좋은 백인, 나쁜 백인, 그리고 기병대, 보안관, 그리고 뭐 이렇게 숭고한 여자, 그리고 이 살룬이라고 그러죠. 그 바죠. 이렇게 그 서부의 그 마을에 있는 어떤 바를 이제 살룬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도박도 하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거기에 여자들 이제 서빙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숭고한 여자 나오고, 또 서빙하는 섹시한 여자가 나오고, 그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나오고, 그 다음이 뭐냐, 내가 지금 마지막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칸이 꼭 나오는데, 멕시칸은 꼭 두 개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뭐냐면은 산적 아니면은 무기력하고 약한 농민,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산적 농민,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산적이 멕시칸 산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농민들이 이제 그 도적질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백인 카보이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뭐 이런 것. 그런 건데, 여기서도 또 뭐냐면 멕시칸이 나오는데, 멕시칸이 또 도적의 산적이에요. 산적. 멕시코 산적을 연기를 한 게 뭐냐면 오마 샤리프거든. 오마 샤리프가,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은 아랍인데 이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랍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랍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거지로 이제 멕시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메디트레니안 지중해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지중해 얼굴.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이제 그 멕시코 가가지고 이제 멕시코 사람이 됐으니까 뭐 그건 뭐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뭐 오마르 샤리프가 이제 멕시코 도적이 돼서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스테레오티피컬한 좀 그런 거를 그리죠. 그래 이제 그런 걸 봤을 경우에 좀 이렇게 그 인종주의적인 게 굉장히, 근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에 그 거부감을 안 느끼니까 이제 즐겼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거죠. 요즘은 그런 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그리지도 않잖아요. 뭐 멕시코 산정이 나오고 뭐 그런 웨스턴이 있어요.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팔로디라든지 뭐 이렇게 그 패러디라든지 좀 이렇게 오마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겠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로 한번 서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경우 무슨 뭐 산적이 나오고 무슨 인디안이 습격을 해가지고 막 싸우고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신기한 건 뭐냐면은 뭐 60년대 뭐 70년대까지는 모를까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그런 것을 이제 당연한 뭐 엔터테인먼트로서 받아들여서 즐겼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놀랍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거부감을 느껴서 재미를 못 느꼈다 이런 건 없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느꼈고, 그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인디언을 연기를 한 사람이 다 백인들이 이제 얼굴을 좀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 살 색깔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인디안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디안이 없어요, 미국에. 얼마든지 있는데, 진짜 인디안 배우를 써가지고 인디안을 연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백인 배우를 이렇게 써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발을 씌우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살을 좀 칠해서 좀 까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뭐 인디안이다 이런 것조차 뭐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여. 인디안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 인디안들이. 그런 것 자체도 이제 한계,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의 그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TV에서 봤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금강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 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나는 지금 기억으로는 박력 있게 봤어요, 사실은. 박력 있고, 어떻게 이런 거를 촬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봐서 한 번 더 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박력 있게 클라이맥스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정말 박력 있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색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산도 이렇게 진짜 산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 놓은 산 같은 그런 게 좀 이렇게, 어릴 때는 그런 게 이제 가짜라는 걸 못 느꼈었지만 지금 이제 어른 된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런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요즘 영화였었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CG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네,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나는 영화를 학자적인 관점이라든지 미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영화사적인 관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재미를 추구를 해서, 재미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골빈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감동이라고 하는 게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재미인데,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골빈 재미죠. 골빈 재미인데 이게 재밌긴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재밌어요. 논스톱으로 재밌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남길 만한 그런 요소, 뭐 감동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옛날에 주말의 명화나 토요일 명화에서 한번 봤었다, 한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런 영화입니다. 평점을 매기자면은 한 80점 80점 넘었나? 근데 80점? 70점까지는 안 가고 재미는 있으니까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무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